WHO에서 말하길 난청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같은 경우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난청 인구가 4억 6,600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이런 추세로 놓고 봤을 때 2030년이 되면 6억 3천만 명, 그리고 2050년이 되면 9억 명까지 난청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의료 시스템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난청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동시에 또 난청으로 인해서 또 실업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생산성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이로 인해 귀나 청각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될 수 있고, 또 이런 서비스를 위한 또 인적 자원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WHO에서 이제 파악한 결과 이런 난청으로 인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이 1년에 대략 한 7,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러면 얼마야? 806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난청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걸까요? WHO에서는 두 가지 원인을 꼽았는데요. 하나는 일단 인구 증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화.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을 꼽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2050년이 되면 10명당 거의 1명꼴로 난청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이런 예측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방, 그리고 시기적절한 중재, 이 두 가지가 필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예방. 예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만 하면 이런 난청 출현율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예방이라는 게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한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또 예방 방법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나 아니면 이제 뭐 취미생활이든 여가생활을 즐기는 곳에 혹시 너무 큰 소리가 많다면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피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큰 소리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볼거리나 홍역, 뭐 이런 것 같은 귀 감염을 최대한 억제해야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로 예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귀 감염으로 인해서 또 난청으로 옮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본인이 통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독성 약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 중에는 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독성 약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나에게 난청이 오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난청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난청을 빨리 확인하고 또 조기에 중재를 하는 것일 텐데요. 이런 난청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난청이라는 것이 그냥 잘 못 듣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확인을 하고 조기 중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WHO에서는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제시를 해줬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난청의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검사 프로그램을 확립을 하는 것을 WHO에서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위험군이라고 한다면 아기나 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노인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난청이나 귀에 질환이 있는 분들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또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난청을 겪고 계신 분들께 뭐 보청기라든지 인공호화와 같은 보장구를 제공을 하고 동시에 또 의사소통을 위해서 수어라든지 아니면 뭐 TV의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WHO에서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또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책들을 또 만들어내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WHO에서는 그 중에서 영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 조사들을 통해서 2035년 정도가 되면 5명 중에 1명꼴로 난청이 있을 거다라는 통계 수치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치가 나온과 동시에 2015년에 국가적으로 어떤 이런 플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를 초점에 두고 국가적 플랜을 짰다고 하는데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방, 두 번째는 조기 중재,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 중심의 통합 관리,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고령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회적 통합. 자, 이렇게 5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국가적 플랜을 짰다고 해요.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진 못했지만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본받을 만한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청각 관련 전문가들, 이비인후과 의사들이나 청능사나 그리고 사회복지사, 또 이런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또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어내시는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내용이 2018년 월드 히어링 데이의 캠페인이었던 Hear the Futur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었습니다. WHO 홈페이지에 가면 브로셔라든지 PPT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솔직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영상으로 다 소개시켜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보고 싶으시면 WHO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제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귀에 대해 관심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난청을 예방하고 또 조기 확인하고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